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뼈 건강을 위해 꿀에 검은 깨를 섞어서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챙겨 드시면서 뼈가 튼튼해지겠다고 믿어 오셨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꿀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칼슘 배출량이 무려 2배 가까이 높았다는 겁니다. 뼈에 칼슘을 채우려고 드셨는데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꿀을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침마다 꿀 한 숟가락에 검은 깨를 넣어서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꿀 없이도 뼈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닷속에 이미 완벽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식한상 채널을 늘 사랑해주시는 소중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뼈 건강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50대 이후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좀 쉴 때가 됐는데 이곳저곳 뼈마디가 아프고 검사 받으면 골밀도가 낮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정말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꿀과 검은 깨 조합이 왜 뼈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두 번째, 그 대신 먹어야 할 바다의 보물이 무엇인지. 세 번째, 그 식재료를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2배가 되는지 정확한 방법까지. 오늘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평생 뼈 건강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꿀과 검은 깨 조합이 왜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게 됐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조합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리 자체는 맞습니다. 꿀에는 붕소라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이 붕소라는 성분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또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뼈로 잘 스며들도록 돕기도 하죠. 검은 깨는 또 어떻습니까? 백지당 칼슘이 약 1000mg이나 됩니다. 우유의 8배에서 10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꿀의 붕소로 칼슘을 붙잡아 두고 검은 깨의 칼슘으로 뼈를 채운다. 이 논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얼핏 들으면 완벽한 조합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꿀에 들어있는 붕소 함량이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꿀 100개에 들어있는 붕소는 고작 0.5mg에서 5mg 수준입니다. 붕소의 하루 건강 섭취 권장량이 약 3mg인데요. 이 양을 꿀로만 채우려면 매일 600끼씩 드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꿀을 600끼씩 드시는 게 가능하시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반면에 아몬드 한 줌, 뺏기에는 붕소가 2.5mg나 들어있습니다. 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붕소를 채울 수 있고 당분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꿀에 들어있는 당분이 오히려 칼슘을 뼈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혈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꿀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 몸의 신장에 있는 칼슘 감지 수용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수용체가 마치 칼슘이 너무 많은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신호를 잘못 받은 신장은 어떻게 하냐고요? 칼슘을 혈액으로 다시 흡수하는 대신 소변으로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뼈를 채우려고 드신 꿀이 칼슘을 몸 밖으로 내쫓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임상 연구에서 포도당을 섭취한 후 소변 내 칼슘 배설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당이 오르면 혈액이 일시적으로 산성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 혈액의 산성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때 어디에서 알칼리 성분을 가져오느냐? 바로 뼈에서 가져옵니다. 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이 혈액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데 쓰이는 거예요. 꿀을 드실 때마다 혈당이 오르고 혈당이 오를 때마다 뼈 속 칼슘이 조금씩 녹아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검은 깨입니다. 칼슘 함량 수치만 보면 우유의 10배니까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죠. 그런데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검은 깨 100끼를 실제로 드시는 게 가능하신가요? 밥 숟가락으로 10번 넘게 퍼야 하는 양이에요.
지방이 50%나 되고 칼로리는 560kcal에 달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검은 깨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우유의 10배 칼슘이라는 말은 수치상의 이야기일 뿐,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을 따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꿀의 붕소는 양이 너무 적어서 효과가 없고, 꿀의 당분은 오히려 칼슘을 뼈에서 빼앗아 갑니다. 검은 깨의 칼슘은 현실적으로 채우기 어렵고 흡수도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정말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아니,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뛰어난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바다에서 자라는 토스입니다. 토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갈조류에 속하는 해조류인데요. 바다의 불로초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미네랄이 압도적으로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지금부터 톳이 왜 꿀과 검은 깨의 완벽한 대체제인지, 아니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식재료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톳의 첫 번째 효능, 뼈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건조 톳, 백지당 칼슘 함량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1000mg에서 1400mg까지 됩니다. 우유 100ml 칼슘이 115mg이니까 톳의 칼슘은 우유의 10배 이상인 겁니다. 검은 깨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톳은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검은 깨처럼 지방이 50%인 식재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충분한 양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 함량만 높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칼슘이 실제로 뼈에 붙어서 새로운 뼈세포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톳에는 푸코스테롤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직접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조골세포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뼈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푸코스테롤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까지 억제합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는 깨우고 뼈를 부수는 세포는 잠재우는 이중 효과를 가진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부서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부서지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의 시작입니다. 톳의 푸코스테롤은 이 균형을 다시 젊은 방향으로 되돌려줍니다. 부서지는 속도는 늦추고 만들어지는 속도는 높여주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이미 시작되셨거나 골밀도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톳이 이렇게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특히 50대 이후 폐경이 지나면서 뼈가 급격히 약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뼈를 보호하던 방어막이 사라지는 건데요. 이때 칼슘만 먹는다고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톳처럼 뼈를 직접 만드는 세포를 자극해주는 식재료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셔보세요.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뛰어놀 수 있으시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실 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효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톳의 두 번째 효능, 혈당이 안정됩니다. 꿀이 혈당을 올리는 식재료라고 말씀드렸죠. 톳은 정반대입니다. 톳은 혈당을 낮춰주는 식재료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톳의 핵심 성분인 알긴산 덕분입니다. 알긴산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효소가 억제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알긴산 성분을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그냥 식사만 한 그룹과 비교해서 식후 평균 혈당 상승 수치가 최대 52.5%까지 감소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혹시 드시는 밥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탄수화물 끊기 너무 힘드신 분들, 밥 먹는 게 죄인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 톳과 함께 드시면 그 걱정이 훨씬 줄어듭니다. 밥에 톳을 넣어서 드시면 쌀의 탄수화물과 톳의 식이섬유가 만나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GI 식단이 완성됩니다. 밥 먹으면서도 혈당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통 음식을 즐기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방법, 밥이 바로 그 답입니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톳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면서 식이요법의 하나로 톳을 함께 활용하시는 겁니다.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톳을 꾸준히 드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효능입니다. 톳의 세 번째 효능,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감기 한 번 걸려도 오래 가죠. 젊었을 때는 사흘이면 나았는데 지금은 2주가 걸려도 다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톳이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톳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이 면역세포의 핵심인 비장세포의 증식 능력을 높여주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면역군대를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톳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 분비가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항체 생산을 돕고 T세포의 분열을 유도하는 인터루킨 6의 생성이 촉진됐습니다. 전문 용어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면역 시스템에는 두 가지 군인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을 직접 공격하는 전투병, 그리고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조절하는 지휘관. 톳의 후코이단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강화시켜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TNF-알파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필요한 면역 반응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염증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서는 싸우되 무의미한 소모전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택적 면역 강화입니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톳의 효능, 지금까지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뼈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둘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셋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효능을 2배, 3배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톳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꿀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조합, 톳 플러스 두부입니다. 왜 두부냐고요? 뼈를 만들려면 칼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 시멘트만 있으면 됩니까? 철근도 있어야 하죠. 뼈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이 시멘트라면 단백질이 철근입니다. 철근이 없으면 시멘트가 제대로 굳지 않습니다. 톳은 칼슘은 풍부하지만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리신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두부에는 이 리신이 풍부합니다. 톳과 두부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주면서 뼈를 위한 완전한 영양 공급원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체내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뼈 조직 생성을 돕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시는 분들에게 이소플라본이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톳과 두부의 조합은 뼈 건강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두 번째 꿀조합, 톳 플러스 식초입니다. 식초를 넣는 게 단순히 맛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식초의 유기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톳에 들어있는 칼슘과 철분은 대부분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 장이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초의 유기산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칼슘과 철분이 이온화 상태로 바뀝니다. 이온화된 상태일 때 장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식초 한 방울이 톳의 칼슘과 철분이 흡수되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집에 식초 없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집에 있는 식초 한 방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덤이 있습니다. 식초는 해조류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톳을 처음 드시는 분들이 비린내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식초가 그 문제도 해결해줍니다. 세 번째 꿀조합, 톳 플러스 건표고버섯입니다. 정확하게는 햇볕에 말린 건표고버섯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햇볕에 말린 건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D가 왜 중요하냐고요? 칼슘이 장에서 혈액으로 들어오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말하자면 칼슘이 혈액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할 경우 칼슘 흡수율이 30%에서 5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톳의 칼슘이 아무리 풍부한지를 비타민 D가 없으면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건표고버섯이 그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해줍니다. 건표고버섯 가루를 조금 마련해 두셨다가 톳 요리에 약간 뿌려서 드시면 칼슘 흡수까지 완벽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톳 플러스 두부는 칼슘과 단백질의 완벽한 결합, 뼈의 시멘트와 철근이 동시에 톳 플러스 식초는 칼슘과 철분의 흡수율을 대폭 끌어올려주는 역할, 톳 플러스 건표고버섯은 비타민 D로 칼슘이 혈액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 이 세 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톳의 효과를 훨씬 더 확실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톳이 아무리 좋아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톳의 칼륨 함량은 100기당 최대 1778만 G나 됩니다. 해조류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칼륨은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톳은 해조류 중에서도 요오드 농축도가 높은 편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요오드 권장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실제 섭취량이 이미 375 마이크로그램에서 838 마이크로그램에 달합니다. 이미 권장량을 훌쩍 넘게 섭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오드가 많은 톳을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치료 1주에서 2주 전부터 톳을 포함한 모든 해조류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수술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톳에 들어있는 후코이단 성분이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성분 덕분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수술할 때는 혈액 응고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에는 톳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시고 언제까지 드시지 말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전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톳은 다른 해조류보다 무기비소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무기비소는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조리 전에 전처리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전처리만으로도 무기비소의 80%에서 95%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톳을 사용하신다면 끓는 물에 5분 이상 데쳐주세요. 이것만으로 무기비소의 80%에서 90%가 제거됩니다. 건조 톳을 사용하신다면 물에 30분 이상 불린 후에 30분 이상 삶아주시면 됩니다. 80%에서 95%까지 제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데치거나 불린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기비소가 녹아 들어간 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리에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 가지만 지키시면 톳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전처리 방법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생톳은 끓는 물에 5분 데치기. 둘째, 건조 톳은 30분 불린 후 30분 삶기. 셋째, 데치거나 불린 물은 반드시 버리기.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시던 레시피 파트입니다. 집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톳 요리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톳 두부 무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꿀 조합, 두부, 식초, 건표고버섯을 한 그릇에 다 담은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이렇습니다. 생톳이나 건조 톳 한 줌, 두부 반모, 액젓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식초 약간,
건표고버섯 가루 약간입니다. 만드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생톳이라면 소금물에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세요. 건조톳이라면 깨끗한 물에 30분 불려주세요. 그 다음 생톳은 끓는 물에 5분 데치고 건조톳은 끓는 물에 30분 데칩니다. 초록색으로 예쁘게 변하면 차가운 물에 헹구어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때 데친 물은 버리는 것 잊지 마세요. 두부는 면보에 싸서 물기를 꼭 짜고 으깨주세요. 물기가 많으면 무침이 질어집니다. 데친 톳과 으깬 두부를 액젓, 참기름, 다진 마늘로 버무려 주세요. 마지막에 식초를 약간 넣어주세요.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건표고버섯 가루를 살짝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비타민 D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이 요리에서 참기름을 넣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톳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참기름 한 방울이 영양 흡수를 높여줍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톳밥입니다. 이것은 더 간단합니다. 전처리를 마친 톳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불린 쌀 위에 올리고 취사하시면 됩니다. 밥물은 평소보다 약간 적게 잡아주세요. 톳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 된 밥에 간장, 고춧가루, 달래를 섞어서 양념장을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쌀의 탄수화물과 톳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GI 식단이 완성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오늘 영상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꿀과 검은깨 조합 원리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꿀의 붕소는 양이 너무 적고 꿀의 당분은 오히려 칼슘을 뼈에서 빼앗아 갑니다. 검은깨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양을 먹기 어렵고 흡수도 잘 안 됩니다. 대신 매일 드셔야 할 식재료, 바다의 불로초 톳입니다. 톳을 드셔야 하는 이유 3가지. 첫째, 뼈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칼슘 함량 우유의 10배, 거기에 조골세포를 깨우는 푸코스테롤까지. 둘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알긴산이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52.5%까지 줄여줍니다. 셋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후코이단이 필요한 면역 반응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염증은 억제합니다.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되는 꿀조합 3가지. 첫째, 두부와 함께 단백질의 철근으로 뼈를 완성합니다. 둘째, 식초와 함께 칼슘과 철분의 흡수율을 끌어올립니다. 셋째, 건표고버섯과 함께 비타민 D로 칼슘이 혈액으로 들어오는 문을 엽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먼저 하세요. 전처리 방법 꼭 기억하세요. 생톳 끓는 물에 5분, 건조 톳 불린 후 30분 삶기, 데친 물 반드시 버리기.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식한상 채널을 통해 만난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우리 몸 좀 챙길 시간입니다.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주세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뛰어놀 수 있는 튼튼한 몸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